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 큰 재미 없이 편안하게 보합 수준, 약간 약보합 수준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구력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젠슨 황이 자기 주식 60만 주를 팔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대주주가 팔겠다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좀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지구력에 대한 문제. 어제 우리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빠진 상태에서, 그 전전날은 오르고 오늘은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좀 찜찜한 부분 구석도 좀 있습니다.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2 캐나다가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했죠. 4.5에서 4.25. 그리고 또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22 나가르드 총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리 하락 추세가 글로벌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9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번 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이 하락에 대한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이 부분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금리 하락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들을 시장에서 수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느껴보고 찾고, 그리고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동안 화장품, 전력, 전선, K푸드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좀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바닥에서 쭈그리고 있었던 우리 쭈그리 삼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와 서프라이 체인이 있는 애들, HBM 관련주들, 그 다음에 우리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이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 핵심은 금리 하락이다. 금리 하락이 이들을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안매의 다음 타자를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요즘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터지더라도 빨리 움직여서 빨리 깃대를 꽂고 기다려야 먹을 수 있지, 미적미적 하면 먹을 수 없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좀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움직이고 체인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한번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뉴욕 증시 기술주 차익 매물의 나스닥 S&P 반도체가 하락했고 다우만 소폭 상승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국제금리가 하락세를 멈추며 반등이 나타난 가운데, 아닙니다. 거의 보합에서 반등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 부분 맞죠? 피로감을 보이면서 주요 종목들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럽 중앙은행 22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하 단행 소식을 전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 업체 엔비디아가 1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을 장중 역대 최고로 끌고 갔는데,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엿보인 그런 하루였다. 좀 쉬어갔다는 거죠. 20일은 이날 열린 통화정책위에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첫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에 앞서서 통화정책 완화 행보에 나섰다. 20일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주요 3대 금리를 25bp씩 각각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전날 캐나다 중앙은행 BOC도 5%에서 4.75%로 25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2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도 8천만 명이 더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 예상 21만 9천 건을 기록했고 예상했는데 22만 9천 건 이랬죠. 미국의 안팎의 가시적 상황은 연준이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렇죠? 네.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동시에 또 CPI 발표도 있는 그러한 모습,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한 주가 가고 한 주가 오고 있습니다.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22가 0.25% 인하, 22 총리 금리 경로 사전에 약속을 안 할 것이다.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서 22만 9천 건, 1분기 단위 노동비용 4.0% 증가 예상을 하했다.
이제 싼 노동력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임금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2분기 GDP가 1.8에서 2.6%로 오우 뭐 대단합니다. 경제는 꺾이지 않고 CPI나 나머지가 좀 슬로해진다? 모르겠습니다. 스페이스 X 스타쉽 네 번째 시도에서 지구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다. 젠슨항이 내년 3월까지 60만 주 매도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SC가 비트코인 트럼프가 당선될 시 지금 7만 달러였던 걸 15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는 104.08로 약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달러 지수. 그 다음에 WTI는 2.04% 상승. WTI 올라왔네요. 드라이빙 시즌이라든지 다음에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살짝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리는 제가 보합에서 움직였다고 그랬죠? 2년짜리 한번 볼까요? 4.726. 거의 0.5bp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285.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하락한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통화정책위원회 FED 회의에서 발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10년짜리가 3%대까지도 내려올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야 된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금리의 오르내림 위해서 칼과 같은 것이다. 이 칼이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빨리빨리 변화를 시키고 대응을 해야 되죠. 네, 버티브 홀딩스는 오늘 9.58%나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인데 제가 한번 오늘 장중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솔라는 0.14% 상승, ARM 0.33% 상승, 엔비디아는 1.15, 1210달러. 일단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가는 거죠. 네,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MD는 0.36% 상승, 테슬라 1.68, 177달러.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첫째, 금리가 하락하면 2차 전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얘들은 이제 비용을 많이 해서 이제 공장을 짓기 때문에 수익 분야에도 그렇고, 그동안 너무 바닥을 기었다. 그렇죠. 너무 바닥을 부였다. 그 다음에 중국을 대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다. 그 수혜주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2차 전지는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면 올라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윤성 FNC, 다음에 대주전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형제들이 바닥에서 거의 한 20%씩 올라오는데 추가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좀 사서 좀 들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살짝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일단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난 하루라고 정의가 가능할 것 같다. 생각보다 조정은 약했다. 장중 조정으로 끝이 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카나다와 ECB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도 금리 인하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환경 조성이 나와선 거죠. 이제 거대한 AI 상승장의 끝마무리가 금리 인하로 활용 점정을 찍을 것으로 보이며 시기적으로 2분기와 3분기에 주가가 피크를 형성한 이후 올 하반기부터는 내년은 좀 좋지 않을 가능성, 경기 침체와 함께 어울리면서 주가가 좀 어려울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올 여름 시즌까지는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시기 때 먹지 못하면 올해 농사는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죠.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비껴나갔죠. 전선주도 좀 비껴나가고 전력기기도 비껴나가고 화장품, K푸드 다 살짝 비껴나갔는데 이제 우리가 숨죽였던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들이 좀 돌아오기를 강력히 좀 기도해보는 거죠. 시장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이끌 저금리 수혜주로 시장을 좀 좁혀야 될 것 같다. 저금리가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낮은 금리 기대감이 몰고 올 이 삼총사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종목 찾기가 이번 주말 내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삼성전자의 9만원 수준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 바이오나 알테오전을 중심으로 한 종목, 없으면 알테오전을 살 수밖에 없죠. 알테오전 30만원 보고 사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가장 문제가 고민스러운 건 2차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일단 없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기조가 좀 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서프라이 체인에서 찾아야 되고 알테오전, 에코프로 형제들에서 뭔가 종목들을 최소한 각각의 한 종목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된다. 저희 카페 친구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찾아서 저희 카페에 올릴 테니까 저희 카페의 투자 전략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를 보면 애플 WWDC가 열리죠, 드디어. 네, 그 다음에 미국 FOMC가 11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아마 이날 12일 날 정도가 이제 미국 CPI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갤럭시북 엣지 출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BOJ 금융정책 결정의 요약본이 나오고, 뭐 요약본은 나오나 말하고, 2차 전지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있는데, 네, 삼성 어드밴스드 파운드로 에코시스템 2024, 유럽 혈액학회 EHA, 그 다음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 네, 27일 날, 그 다음 주에 있네요. 네, 시간적으로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에는 FOMC 회의하고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금융정책은 24일이네요.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 노트북이 좀 꽂아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뭔가를 잘못 눌러가지고 화면이 확 꺼져버리면 그거 다시 정리하다가 했는데 또 꺼졌어요. 이제 이 컴퓨터 이거 노트북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나서 아침에 여러 것들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다 날려보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저금리가 시작이 됐다. 캐나다와 ECB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 경쟁에 이제 나서게 됐다. 따라서 금리는 자산과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찾아야 된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위주로 찾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해드린다는 거죠. 오늘 카페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놓을 테니까 이 카페 주소를 치고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료니까 충분히 좀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오전이나 토요일 오후에 제가 다음 주 거 전략을 좀 잘 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이나 뵙겠도록 하겠습니다.